집안 냉장고를 열어보면 한쪽 구석에 사과 몇 알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꺼내서 깎아 먹으면 새콤하고 달콤한 향이 퍼지며 기분이 조금 나아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사과의 가능성을 그저 과일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과가 가진 숨겨진 힘을 다른 관점에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과를 그냥 먹는 것과 특정한 방식으로 끓여 마시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사과의 진짜 효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사과가 가지고 있는 혈압 관리, 혈중 지방 안정, 혈당 조절 그리고 밤마다 잠을 설치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힘 역시 절반만 쓰는 셈이 되어버리죠. 많은 분들이 예전과 달리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혈압계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의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돼요.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도 팔에 커프를 감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버린 분도 계십니다. 혈압이 기준보다 조금만 높게 나와도 그 하루가 괜히 불안하게 흘러가고 조금 낮게 나오면 또 그 나름대로 피곤함이 밀려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 몸의 컨디션도 함께 흔들리는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항상 음식을 조절하라고 하는데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정작 집에 돌아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몰라 식탁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게 되는 순간도 생기곤 합니다. 문제는 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으로 갑자기 깨어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이는 몸속에서 교감신경이 순간적으로 과하게 움직이면서 심장이 갑자기 뛰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3시쯤이 많고 다시 눈을 감아도 생각이 머릿속으로 끝없이 밀려들어 잠이 도무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에 1시간, 2시간 지나고 나면 어느새 하늘이 밝아오고 몸은 기운이 빠져 하루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문득 가족에게 괜히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스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걱정과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과의 특정한 향을 가진 식재료 한 가지만 더해 끓여주면 몸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재료는 서로의 작용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성질이 있어 몸 안에서 혈압을 가라앉히고 혈중 지방과 혈당까지 차분하게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여기에 더해 밤마다 교란되던 신경 흐름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새벽에 갑자기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중에 떠다니는 지방과 찌꺼기를 잡아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과 껍질을 일부러 깎아 먹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 많은 작용은 껍질 가까이에 몰려 있어 껍질을 함께 활용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사과의 향과 맛을 은은하게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혈액, 정화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먹은 분들은 몸이 예전보다 덜 붓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사과에 더해 넣는 또 하나의 재료는 오래전부터 혈액순환과 체내 조절 기능을 완화시키는 데 널리 쓰여 온 계피입니다. 계피는 씹으면 살짝 톡 쏘는 향이 있지만 물에 넣어 끓이면 향이 부드럽게 퍼지면서 몸속 깊은 곳까지 편안함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계피가 몸에 들어가면 혈액이 흐르는 길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며 몸속 당을 이용하는 방식을 조절해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를 줄여줍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 혈압의 흔들림도 덜해지고 혈관 벽이 받던 압박감이 낮아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 어르신들의 경험을 들으며 이 두 가지 재료의 조합이 일상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아침마다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상태였는데 사과와 계피를 꾸준히 끓여 드신 후 며칠 지나자 혈압이 예전보다 차분하게 유지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고 또 다른 어르신은 밤마다 잠이 드는데 2~3시간씩 걸렸는데 끓인 사과물을 마신 뒤로는 눈을 감으면 한두 번 뒤척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과와 계피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도와주는 자연의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제 이 조합을 만드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과 하나를 깨끗이 씻어 6조각에서 8조각 정도로 잘라줍니다. 크기에 따라 조각수를 조절하면 되는데 너무 작게 썰면 사과가 흐물해져 먹는 느낌이 떨어지므로 한 입보다 약간 큰 정도가 좋습니다. 조각 낸 사과를 냄비에 넣고 물 500ml 정도를 부은 뒤 중간 불에서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이때 뚜껑을 완전히 닫지 않고 약간 걸쳐 놓으면 향이 더 잘 살아나 사과 특유의 은은한 단맛이 물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사과가 어느 정도 익어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낮추고 계피를 한 숟가락 넣어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과와 계피물은 너무 뜨겁지 않은 정도로 식힌 뒤 건더기와 함께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사과와 계피를 함께 끓여 만든 이 물은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혈압과 혈당이 아침부터 갑자기 치솟는 현상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녁에는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뒤 마시면 몸속 지방이 쌓이는 속도를 낮추고 밤에 잠들기 전 신경이 흥분되는 현상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마시는 분들은 몸 안에서 흐르는 느낌이 더 고요해지는 듯한 경험을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흘에서 닷새 정도 꾸준히 해보면 분명하게 체감되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계속 이어가곤 합니다. 이제 다음 구간에서는 사과와 계피가 왜 함께 쓰였을 때 시너지처럼 작용하는지, 실제 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며 변화를 일으키는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어떤 분들이 이 방법에 특히 더 좋은 변화를 느꼈는지도 이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 될 수 있으니 다음 흐름도 놓치지 않고 함께 이어가면 좋습니다. 사과와 계피를 함께 끓였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히 향이 좋아지고 맛이 좋아지는 정도를 넘어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작용이 서로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깊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저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음료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며칠 꾸준히 마셔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변화를 이루는 기반은 바로 사과가 가진 섬유질과 계피가 가진 향 성분의 결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몸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도 한 지점에서 만나 큰 흐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사과 속 펙틴은 물을 만나면 점성이 강한 형태로 바뀌고 이 점성은 장 안에서 지방과 노폐물을 감싸 배출시키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활동이 예전보다 더딜 때가 많은데 이 점성 있는 섬유질이 장 속에서 부드럽게 움직임을 도와주기 때문에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피가 가지는 온기 있는 향 성분이 더해지면 장뿐 아니라 혈관과 신경계에도 영향을 주면서 긴장과 억눌림을 풀어주는 듯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몸이 차갑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피를 쓰면 손끝이나 발끝이 뻣뻣하게 굳어 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 이는 계피의 향 성분이 몸 안에서 열감을 일으켜 혈액이 움직이는 길을 조금 더 부드럽게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몸속에서 움직이는 혈액이 조금만 부드러워져도 혈관벽이 받는 압박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혈압이 튀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어떤 어르신은 아침마다 혈압이 오르내리는 폭이 커서 하루가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사과와 계피를 꾸준히 끓여 드신 뒤 며칠 지나자 숫자가 훨씬 고르게 유지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혈압이 조금만 높게 나오면 겁이 나서 몸을 움직이기도 조심스러웠는데 사과와 계피를 함께 끓인 물을 마신 뒤로는 움직임이 부담스럽지 않고 마음도 잠시 여유가 생긴 듯하다고 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계피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원리는 향 성분이 몸 안에서 당을 흡수하는 속도와 당이 세포에서 활용되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게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급격한 상승이 부드럽게 완화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식사 후 갑자기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해지는 현상을 겪는 분들에게 특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의 자연스러운 당과 계피의 흡수 조절 작용이 섞이면 몸속 당이 한꺼번에 몰려 움직이는 대신 차분하게 흘러가게 되면서 몸의 긴장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피로가 쌓여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고 호흡과 맥박이 안정돼야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교감신경이 늦게까지 흥분한 상태로 남아 있어 몸은 쉬고 싶어도 마음과 신경이 계속 깨어 있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심장이 두세 번 크게 뛰며 잠에서 깨는 현상이 반복되곤 합니다. 사과와 계피를 끓여 마신 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변화 중 하나는 밤에 누웠을 때 심장이 고요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점입니다. 몸속 신경 흐름이 차분해지면서 숨결이 길어지고 잠에 드는 과정이 서서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은 수년 동안 밤마다 새벽 2, 3시쯤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이 들려고 1시간 넘게 뒤척이곤 했는데 사과와 계피 끓인 물을 저녁에 꾸준히 마신 뒤 어느 날은 눈을 감았다가 금세 아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불안과 긴장이 사과와 계피에 담긴 자연의 조화로운 흐름에 의해 조금씩 풀려나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지속적으로 몸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몸이 반응하는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사흘 만에 느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 정도 지나서야 몸이 변화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부담 없이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과 하나와 계피 한 숟가락이라는 단순한 조합이지만 이 작은 실천이 쌓여 몸 안의 흐름을 바꾸는데 큰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피를 과하게 먹으면 간이 부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기존에 혈액이 묽어지는 약을 드시는 분은 계피가 그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상담 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사과와 계피를 적정량 섞어 끓여 마시는 것은 일상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건강관리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익혀 먹는 것이 좋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과 껍질 가까이에는 여러 식이 성분과 색소가 밀집해 있어 익혀서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제거하고 과육만 먹곤 하지만 껍질을 함께 끓이면 사과 본연의 성분을 더 고스란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는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강한 세척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껍질이 다소 매끈해 보이는 사과도 물에 잠깐 담갔다 꺼내 닦아내면 껍질 표면이 더 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어질 다음 흐름에서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를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사과와 계피가 함께 작용할 때 혈관, 장, 신경계가 어떤 방식으로 안정되는지 그리고 꾸준히 마신 분들이 경험한 변화를 사례 중심으로 조금 더 담아볼 예정입니다. 또 사과와 계피를 끓일 때 어떤 점을 조금 더 신경 쓰면 향과 성분을 더욱 끌어낼 수 있는지도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어질 내용이 실제로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사과와 계피가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조합이 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떨어져 조금만 자극이 생겨도 쉽게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혈압이 예전보다 더 불규칙하게 움직이는데 사과 속 팩틴은 혈액 속에서 떠다니는 지방을 감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면서 혈관이 받아들이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방이 줄어들면 혈액 자체가 조금 더 부드럽게 흐르고 혈관 벽이 받는 압박도 완만해지기 때문에 혈압도 서서히 안정되는 흐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계피의 향 성분이 여기에 더해지면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 중 하나인 교감, 신경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느끼면 신경이 긴장하면서 혈관이 꽉 조여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계피의 향은 이 긴장된 상태를 완만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도 덜어지고, 심장이 갑자기 두세 번 크게 뛰어 놀라며 깨는 현상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계피 향만 맡아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향은 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향이 전달되면 뇌에서 긴장을 조절하는 신호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실제로 몸에서 체감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조곤조곤한 설명보다도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평소에 혈압은 어느 정도 안정돼 있었지만 식사 후 혈당이 한순간에 오르는 바람에 식사만 하면 갑자기 눈이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느낌을 자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와 계피를 끓여 마시기 시작한 뒤로는 식사 후에 어지러움이 덜해지고 몸이 훨씬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정직해서 조금만 안정되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 조합이 장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는 사과 속 펙틴이 장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돕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활동이 느려져 음식이 오래 머무르게 되는데, 이럴 때 펙틴이 물을 머금고 부드러운 젤 형태가 되어 장 속을 천천히 움직이면 장이 놀라지 않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배가 묵직해 항상 불편했는데, 사과와 계피를 끓여 마신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속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입맛도 조금씩 돌아오고 전반적으로 몸의 흐름이 부드러워지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장뿐 아니라 몸 전체에 전해지는 느낌에도 변화를 줍니다. 몸이 차갑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면 손끝이나 발끝으로 가는 혈액이 조금씩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계피가 몸 안에서 열감을 일으키며 혈액의 움직임을 돕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말단이 따뜻해지면 밤에 잠들 때 불편함이 줄어들고 잠이 좀 더 깊어지는 효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과와 계피를 끓여 마시는 방법은 한번 익히고 나면 크게 어렵지 않지만 몇 가지를 조금 더 신경 쓰면 향도 더 좋아지고 성분도 더 충분히 우러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끓일 때 사과 조각이 너무 작게 되지 않게 유지하면 익히면서 부서지는 일이 줄어들어 물이 탁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가 지나치게 부서지면 건더기를 먹을 때 질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 자르는 과정부터 조금만 신경 쓰면 더 깔끔한 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피를 넣을 때는 불을 약하게 줄여 천천히 우러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는 강한 불에 오래 두면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약한 불에서 서서히 퍼지도록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맛을 부드럽게 만들고 성분도 잘 우러나게 합니다. 사과를 끓일 때 뚜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향의 세기에 영향을 줍니다. 뚜껑을 완전히 닫으면 향이 강해지지만 사과 특유의 상큼함은 조금 약해질 수 있고, 뚜껑을 열어두면 향이 살짝 빠져나가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살아납니다. 적당히 걸쳐 놓는 방식이 두 재료의 향을 자연스럽게 균형 있게 유지시켜줍니다. 계피를 넣고 서서히 익히는 과정에서는 한 번 정도만 저어주면 충분하고 너무 자주 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사과와 계피는 서로 잘 어울려 특별한 기술 없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사과와 계피 조합을 꾸준히 실천하던 어르신 중에는 참 흥미로운 변화를 보인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다리가 뻣뻣한 느낌이 있어 잠에 드는 과정이 불편했는데 사과와 계피를 함께 끓인 물을 일정 시간에 마시기 시작한 뒤로는 다리에 힘이 조금 빠지며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근육의 긴장이 줄어드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계피가 신경계에 주는 완화 작용이 몸 곳곳에 비슷한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과와 계피의 조합이 단순한 맛있는 음료가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는 시간이라고 말해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과와 계피가 몸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단순히 혈압이나 혈당의 수치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경계와 순환 흐름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꾸준히 이어가면 전반적으로 몸이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몸이 조금만 달라져도 금방 알아채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몸이 조금 차분해지면 마음도 함께 여유를 갖게 되는 특징이 있어 사과와 계피를 끓여 마시는 시간 자체가 하루를 정돈하는 작은 의식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어질 다음 구간에서는 사과와 계피를 끓여 마시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조금 더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건강 상태별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이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또한 꾸준히 이어가려면 어떤 시간대에 마시는 것이 좋고 어떤 방식이 몸에 부담을 덜 주는지도 자연스럽게 담아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간에서는 시청자분들이 따라하기 쉽도록 하루 흐름에 맞춘 구성도 함께 넣어드릴 예정이니 계속해서 이어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과와 계피를 끓여 마시는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더 살펴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람마다 몸이 반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루 어느 시간에 마실지, 어떤 농도로 마실지,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를 조금 더 세심하게 맞춰보면 자신의 몸과 더 잘 맞는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한 잔 마시는 것과 저녁에 식사 후 적당한 시간에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는 밤새 몸이 쉬는 동안 쌓였던 노폐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라 사과와 계피물이 혈당과 혈압이 갑자기 치솟는 현상을 완만하게 만들고 몸이 하루를 시작하는 흐름을 차분하게 잡아줍니다.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진정되는 시간이라 사과와 계피를 함께 끓인 물의 향이 신경 흐름을 안정시키며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계피의 양을 과하게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피는 향이 강하고 몸을 데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많이 넣으면 오히려 간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 저녁에 한 잔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을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점심 후에 마시고 싶어 하는 분도 있는데 점심 직후보다는 어느 정도 소화가 이루어진 뒤에 마시는 편이 몸에 부담이 덜합니다. 사과의 경우에는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껍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물질을 줄이기 위해 충분히 문질러 씻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문지르기보다는 손으로 여러 번 반복해 닦아내는 과정만으로도 사과 표면이 훨씬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와 계피를 끓여 마시는 시간이 습관처럼 자리 잡으면 하루가 조금 더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사과와 계피물을 마신 어르신들은 하루 동안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거나 어지러운 느낌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고 말한 적이 많았고, 저녁에 마신 분들은 밤에 누웠을 때 이전보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듯한 흐름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사과와 계피를 끓여 마시는 시간이 몸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는 중요한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몸이 편안함을 기억하면 다음 날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어느새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 더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차갑다고 느끼는 분들은 저녁 시간대에 사과와 계피물을 마시면 손끝이나 발끝까지 흐르는 느낌이 한결 부드러워져 잠들기 전 불편함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분들은 식사 후 일정 시간 지난 뒤 사과와 계피물을 마시면 몸이 빠르게 움직이는 현상이 완만해지는 방향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혈압이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분들은 새벽 시간대에 잠에서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녁에 마시는 시간을 우선으로 잡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은 몸이 자주 붓고 다리가 묵직한 느낌이 있어 생활이 불편했는데 사과와 계피를 함께 끓여 마신 뒤 며칠 지나자 다리에 무거움이 조금 옅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하루 종일 머리가 답답하고 맥박이 잦아드는 듯한 느낌 때문에 불안해하셨는데 사과와 계피물을 일정한 시간에 마시기 시작한 뒤로는 몸이 갑자기 움찔하며 움직이는 느낌이 줄어들어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모두 사과 속 펙틴이 지방을 제거하는 역할과 계피의 향이 신경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사과와 계피를 함께 끓여 마시는 방법은 하루 이틀 만에 극적으로 변화를 주기보다는 서서히 몸 안에서 흐름을 잡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3일 정도만 꾸준히 이어가도 몸이 반응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일주 정도 지나서야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몸의 속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느끼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과와 계피라는 두 가지 단순한 재료가 결코 가벼운 조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과가 가진 섬유질과 계피가 가진 향 성분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해온 재료들이고 서로의 작용을 보완해주는 성질이 있어 몸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부담 없는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몸의 신호가 예전과 달라져 걱정이 되는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계피를 익혀 마시는 시간이 하루의 일부가 되어 몸이 조용해지고 마음이 한층 편안해지는 경험이 이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흐름을 함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이어갈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기 쉬운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기 때문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면 공유해 주셔도 좋고 경험한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